제가 특종을 준비해 왔다고 했죠. 한동훈이 또 댓글 달다 걸렸다. 어디서 걸렸냐면 한컷이라고 지들 팬클럽만 가입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내일 전국에 한 달 동원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이 정성국 지역구 그리고 정현욱 지역구에서 버스를 막 서울로 올려보낸대요.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라는 대도하는 집회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한동훈 제명하라는 맞불 집회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 한딸들이 나도 그 집회 갈 거다 하니까 한동훈이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추우니까 내복 입어야 될까요? 하니까 한동훈이 거기다 꼭! 그러니까 세상 쪽팔리고 짜치게 자기 제명 철회하라는 집회에 많이 나와달라고 그 댓글 달다가 걸려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머. 이 시국에 대표가 단식하고 지금 병원 입원해 있는 이 시국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근데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가족 아이디는 어디다 두고 자기 아이디로 쓰지? 그러니까 저건 대놓고 자기 팬클럽에서 자기가 댓글 단 거예요. 가족들 동원 그럴 때 쓰는 거야. 야.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 집회 많이 나가주세요. 야. 저 살려주는 집회 나가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야 될 시국이에요,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저도 한 댓글 하는데 이럴 때는 댓글 못 달아요. 양심이 있지. 아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댓글을 달아요, 진짜. 아니 댓글로 망하는 놈이 결국 댓글로 이렇게 망신다까지 당하는구나. 진짜 그러십니다. 저는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어떤 생각이 제가 방금 들었냐면 지난 우리 총선 때 그리고 전당대회 때 수많은 당원분들이 그 한 전 대표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대한민국 구해달라. 자유민주주의 구해달라. 민주당의 만행으로부터 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좀 잘 보좌해달라. 이런 모든 기대와 사랑을 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온 분이 지금의 이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쌍특검 추진하겠다고 단식을 해서 알아 누워있는데 걷다 대고 지금 본인 팬덤 집회에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의 당원들의 염원 따위는 그냥 뭐 그냥 밖에다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실 사람들이 지금 당원들이 배신감이 들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저 이 말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 구치소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네. 계시고 사실 한동훈의 오늘에는 윤통의 뒷받침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선택이 어쨌든 간에 그 구치소에 가셨다 그러면은 인간적 도리로 거기 가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고 손 잡아드리는 게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안 가는 것도 뭐 그렇다 치고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간 거 가지고 막 극우라고 난리 치잖아. 아니 세상에 자기 모시던 어른이 구치소 가서 그 찾아뵙는 게 극우면은 이 세상에 그럼 구치소 가서 범죄 저질러 간 그 가족을 면회한 사람은 뭐 그 사람도 범죄자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저는 야수의 심장이다. 그리고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 머리카락이 잘 안 나. 내가 원래 머리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예외야. 진짜. 원래 그 욕하는 거 그거 놀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했는데도 한동훈한테 예외로 뒀습니다. 보다 보니까. 못 참겠어 진짜 도저히.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진짜로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요. 자기 살려달라는 집회에 그냥 우리 팬들이 지지자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제발 나와주세요. 내복 입고 꼭 나와주세요. 함께 갑시다라고 이걸 동원하고 막 댓글 단 이상 대다수의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진짜 막다른 골목이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한빠 분들은 이왕이면 이제 내복 입고 안 입고는 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죠. 댓글도 맨날 조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남이 물어봐야 알아? 그리고 여기 참고로 토니님께서 2주 전만 해도 레이나님 세 느낌이셨는데 이제는 완전 김효은 대변인이 되셨다고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내일 꼭 제명이란 말도 아깝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왜 혼자만 50m 뒤에 앉아 계시냐고 얼굴이 너무 작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팬클럽에 동원령까지 내리고 댓글까지 달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내일 뭐 한 1000명? 뭐 2000명?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뽑을 때 한동훈 확실히 정리하라는 그 의지로 뽑았고
3개월 사이에 30만 명 이상 돈 내는 당원이 늘어나서 이제 110만을 돌파하기 직전인데 저들이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그게 버스 태워서 강제로 동원하는 게 제발 좀 와주세요. 내복 입고 와주세요. 꼭 이 짓을 해서 모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웃기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질 때 제일 환호하는 게 한빠들이에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방선거 망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네. 더 웃기는 거는 지난 사실 대선 때도 그랬어요. 대선 때도 제가 한빠 방송을 좀 해봐서 아는데 거기 댓글 다는 애들이 자기는 대선 때 그냥 민주당 이재명 찍겠다고 이런 애들이 천지였어. 한빠에서 진짜 그 뭔 짓이야 그거는. 정말 나는 그거 보고 자기 한동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선에서 김문수 안 뽑고 그냥 한동훈 이재명 뽑겠다는 그런 게 한빠의 실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정도라는 게 있지. 그래도 같은 그 경선을 왜 합니까? 여기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응원해주고 이거의 원래 경선의 원칙인데 얘네들은 경선도 불복하고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잖아. 당대표 선거 치면 당대표 말을 따라야 되는데 6개월 내내 그냥 장도혁 대표 끌어내리고 욕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그러면 뺄셈 정치하지 말고 화합해라라는 말을 그 잘난 조중동과 원로들은 왜 안 하다가 이제 한동훈 제명하려고 그러니까 인제사 뺄셈 정치를 운운하는 니들의 뺄셈은 대체 뭐냐고. 근데 저는 좀 이 구도를 보면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지도부가 지방선거든 혹은 그 이전에 물러나고 나면 그 자리를 언제든지 꿰차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비대위가 되건 혹은 다시 전당대회를 하건 지금 당원들의 이 당심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장동혁 체제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테토남스러운 아주 강인한 그런 리더십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참 놀랐던 게 정치가 무엇인가 사실 저는 교육계에서 왔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단식장에서 제가 인간 바리케이트 문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정말 우리 당원분들 개인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머릿속으로 누군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안 오시고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 당원분들이 335 개인적으로 청년들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오시니까 너무 고마우면서도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감동으로 이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은 분들까지 왔고 그 피날레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 게 이 국회 이 관 내로 문 열고 경내로 들어오신 거는 10년 만이라고 저는 들었고. 맞아요. 10년 만에 오셨어요. 취임식에 이제 국회 밖에 오신 거는 이제 4년 만인데 정말 사람 살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그날 딱 깨달았는데 정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행동까지 바꾸는 게 정치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꾼 리더십이 정말 맞구나라는 그런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일,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탈출하셔서 상식적인 보수의 시각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인터뷰할 때보다 김효은 대변인님이 더 시원시원해진 게 제가 느껴지는 게 제가 제 어금니 깨물고 있어요. 요즘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장동혁 대표 단식이 만들어낸 효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걸 보니까 나름 조금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온건하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럼요. 적어도 이 단식장에마저 옹졸하게 계산기 두드리며 찾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다 놓아야겠구나라고 다 각성하게 된 거. 맞아요. 그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유대감을 다 가지게 된 그 하나의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교수님도 원래는 가봐갖고 안 놀리다가 막 놀리고 막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진짜 단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거. 그래서 뉴스를 외면하던 그런 분들도 하나둘씩 다시 이제 뉴스로 돌아오고 그리고 순데렐라님 같은 경우 장도혁 대표님 빠른 쾌유를 빈다고 그리고 여기도 김태희님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 슈퍼챗이 금요일은 잘 안 터지는데 오늘 그 기록 세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첫 출연 만에 기록을 경신했어.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레이나님.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이제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운은 띄웠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조민당이 될 것 같아요. 조국민주당. 조국민주당. 근데 뭐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막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 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버들 보면 김어준은 정청래 편. 네. 근데 이동형과 오창석이라는 이재명과 좀 가까운 유튜버들은 정청래 네가 잘못했다. 이거 사단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대변인님, 네. 이 민주당의 내분 합당을 둘러싼 진통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 결국에는 네. 지방선거는 이 조직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조직을 가지고 이제 암투를 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다가 합당하자라는 제안을 솔직히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터뜨렸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시점도 저는 솔직히 좀 너무나 웃겼어요. 왜냐면은 이 야당 입장에서는 단식이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셔가지고 감동의 그런 쓰나미가 몰려왔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을 살짝 터치를 했었잖아요. 끝날 때는 이제 조금 5천 그 언저리까지만 가서 끝나긴 했지만 장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합당 뉴스를 딱 터뜨리면서 이 합당 뉴스를 터뜨리기로 한 거를 조국혁신당이랑 미리 의논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황상. 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은 그때 전북에 있는 이 당협의 어떤 행사를 가고 있는 이동 중에 갑자기 그게 속보가 뜬 거였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당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한 것은 밖글이 사실 많이 돌았습니다. 뒤로 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에 합의는 이미 다 되었다. 근데 발표 날짜가 이날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터져서 모두가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본인이 이 왕자의 욕심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만 스포트라이트 받아? 나도 있어. 하고 이슈로 덮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노골적으로 왕이 찬탈 작전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은 이 싸움이 단순히 신경전이 아니고 이제부터 조직 대 조직의 혈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김어준 조국과의 삼각 쿠데타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정말 어려운 네.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조국혁신당이 사실 뭐 제가 보기에 똑같은 애들이니까 합쳐도 그만 뭐 이렇지만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근데 이 정부가 잘 써먹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별검사 임명할 때 뭐 야당이니까 조국혁신당 니네가 정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뭐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뭘 했다고 하면 알고 보면 조국혁신당 이렇게 써먹는 것도 있는데 합당을 한다는 거가 사실 저는 정청래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그냥 무슨 생각일까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김효원 대변인 말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좀 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잘 해주세요. 그 딴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죠?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다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국이 뭐라 했냐면 네. 썸 단계다. 결혼 얘기 나올 단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 지금. 근데 네. 저는 이재명도 엄청 불쾌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일단 수습은 해야 되니까 우리랑도 사전에 논의는 했다고 했지만 그럴 거면 오늘 강두구 의원, 이현주 의원 같은 이런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불참하고 보이콧 선언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 했어요. 맞아요. 만약 이재명이 이거를 받아들여주는 요량이라면 정무수석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거 대통령 뜻이니까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이 난리가 나고 지금 내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도 김어준이랑 조국이랑 손잡고 다음번 공천 네가 하겠다는 거지. 정청래 너 지금 딴 생각 품었지. 굉장히 지금 보이지 않는 내전의 정도가 심각하고요.
제가 그 DC 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나 개딸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정청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한동훈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한동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 그렇게 엄살 떨 일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정청래의 한동훈화, 이 민주당한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두고두고 골칫거리일 거예요, 교수님. 근데 한동훈이 되려면은 정청래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는 턱도 없고요. 그리고 정청래도 혹시 가발이야?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구나. 네. 글라라님 슈퍼챗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나? 네. 토니 제이님 또. 토니님 또. 네. 토니님이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너무 잘생겼어요. 뭐지? 아, 그렇구나. 근데 정청래 그 대표의 도대체 무슨 매력에 저렇게 지역구에서 여러 번 또 당선이 되고 또 당대표까지 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분이 그 마포의 그 학원 원장을 맞아요. 했어요. 영어 선생님 출신이라고 제가 네. 들었는데 맞아요. 정말 그 학부모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언변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영어는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뭐 현피를 떠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정말 개딸들의 그 수호신 같은 이렇게 개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네. 얘가 이제 엠팍 같은 데 있지. 엠팍 인터넷 커뮤니티 MLB 팍 거기 가서 직접 정청래라고 댓글도 남기고 뭐 클리안 가서도 댓글 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김어준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오고 김어준 방송 가서 막 뉴스 공장 가서 막 어떻게 더 나올까 하고 못 나오는 날에는 전화 연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김어준만 끌고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김어준의 거의 뭐 복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력으로 한 거는 대사관저에 그 던진 거밖에 없지. 폭탄 던진 거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영어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반미하고 미 대사관에 폭탄을 던지지 중국 그러니까 대사관도 아니고 미국 대사관 불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 선생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도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근데요 정청래 뒷배는 김어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털보 믿고 자기가 덤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가 합당을 성공시키고 다음번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정청래가 한동훈 같은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할 걸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이제 그런 싸움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뭐야? 한동훈은 미래 권력도 아닌, 쥐뿔도 아닌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나대는 건지 저는 한동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저희가 강조한 것처럼 네. 이제 민주당은 깨질 일만 남았어요. 이 싸움이 결코 쉽게 안 수그러들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로도. 합당이 돼도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 조국당에서 출마 준비하려던 사람들이랑 민주당에서 출마 준비하던 사람들끼리 싸울 거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최고위에서 징계 의결만 딱 하고 뭐 시끄러운 거 하루 이틀 네. 넘어가면 네. 똘똘 뭉칠 일만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구도적으로는. 네, 사실 저희는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사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과 이 이재명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예전도 아닙니다. 뭐 얼마 전입니다. 이 조국 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클릭을 하니까 그 좌측 자리를 조국혁신당이 삐집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완전 좌클릭을 하면 결국에는 그 이제 진보라고 하긴 그 좌파 지지자들, 개딸들은 뭔가 이 지독하고 센 맛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력을 조국한테 다시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정 운영, 이 국정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도 파리를 하면서 이번 이해훈도 어떻게든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섞어찌개를 하면 결국에 우리 당의 문제도 그랬잖아요. 어줍지 않게 그냥 수만 다 불려서 정말 보수 같지 않게 오히려 우리의 이 찐 보수들을 구구라고 매도하면서 이상한 섞어치기의 중도 잡탕, 근데 중도가 아닌 매력 없는 잡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줍지 않게 중도 클릭을 하면서 매력을 잃어가고 오히려 선명성을 조국혁신당이 좌측을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기에 정청래와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 그러면은 다
당이 저는 이번에도 정부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방선거 이후에 완전히 그냥 정청래 월드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청래가 뭐 조국한테 차기 대통령 너 나가라 뭐 이렇게 꼬시면서 뭘 했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요. 김어준은 조국을 대선 후보로 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는 일단 당대표를 한 번 더 해야 자기가 안 잘리는 거예요. 만약에 김민석이 와서 당을 먹으면 정청래 컷오프 시켜버릴걸요. 네, 아마. 지금 공천 못 분위기로는.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네. 네, 저는 또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이 김경시 의원 황금 PC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김경의 그 황금 PC에 우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파일이 있다. 그럼 이거 그냥 정청래 측에서 꺼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혹시 뭐 황금 PC 그러니까 김경 돈 많아서 PC를 황금으로 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폰처럼 이제 열쇠를 준 뭐 그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거. 그리고 저기 강선우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제가 우리가 뉴스보다 아까 저만 놀랬나 모르겠는데 그 보좌관의 그러니까 강선우의 보좌관에 의하면 그 1억 원을 지퍼 달린 쇼핑백에 담아서 강선우 집에다 방에다 놔뒀다고 그러는데 강선우가 3개월 동안 그걸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고 정말 강선우는 진짜 삶의 원칙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돈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안 보고 3개월을 참고 나중에 알고 돌려주라 그랬다고 하는데 또 전세금은 또 1억 올려갖고 또 하고 하여튼 정말 대단한 원칙주의죠. 그 강선우와 김경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어지러워.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을 수 없이 이 돈과 이 비리에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이 와중에 그 돈을 전달받았다고 콕 찍힌 보좌관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네, 덤탱이를 쓰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강선우 의원이 그 경찰 조사 나왔을 때도 코트를 이렇게 싹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 옷이야 그랬더니 막스마라의 뭐 980만 원짜리 무슨 코트야 이러면서 이름까지 나오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아무리 무소속이어도 네. 그렇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싼 코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되게 도도한 표정으로 싹 들어가는데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를 운영하게끔 두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돈으로 지가 입으면 상관없는데 김경...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그 조사를 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야 저 1,000만 원짜리 코트 그 1억에서 산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다는 건 뭐냐? 아나무인이다. 경찰 너네가 수사해봐라 어쩔 건데 나 잡아갈 수 있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 강선우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진짜 특검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열주 엄마님 앞으로 세 분 케미 기대한다고 해주셨고요. 네, 태양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태양님. 열정엄마님은 저희 금요비대위에서 보던 분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해 주셨는데 저희 멸콩 천사라고 010-9939-1144로 문의 주시면 행동하는 천사명 후원 회원도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넘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JSB님이 김효은 대변인 영어 실력 지금까지 본 정치인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영어 쓰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가지고, 다른 채널에서 한번 그 팩트시트에 있는 그 조항 몇 개를 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장 몇 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BS에서 최고 잘 나가는 그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그 마포의 영어 강사 정청래랑은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사실 그 학원은요 수학 강사가 되게 대단한 분이라서 그 수학 때문에 영어가 그냥 잘 된 거예요? 얻어간 거예요? 얻어 걸린 거지. 아니 정청래는 산업공학과 나왔고 미국 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하고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정청래는 그냥 애들 잡은 거야 그냥. 미국 비자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 비자 안 나오죠. 여당 대표라도? 안 나오죠. 네.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미관계는 끝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데. 네, 말씀해 별로 주세요. 관심 없겠지만 이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 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해임되게 생겼는데 해임되는 이유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는데 얼마를 유용했나 봤더니 14건에 환수액은 55만 2천 원.
엄청난 액수를 환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관을 문제 삼았는데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것이다라고 해갖고 독립운동가들의 그 노력을 폄하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 김영석 이분이 한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연합군의 승리를 얻어 걸렸다는 그런 지각이 있고 역사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독립 그 사람들이 순구 소년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이걸 합쳐서 중도를 해야 된다 뭐 이게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싹 빼가지고 그때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순국 소년들 뭐 업적을 다 폄하했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이게 공공기관장을 내치는 이유랍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똑같이 맞춘다는 그냥 그런 법을 만들면 돼. 어차피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 대신에 계속 하나씩 쫓아내고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고 그다음에 김영석 위원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찍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네 전현희는 끝까지 버텨서 임기 맞췄는데 말이야. 진짜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 친한계들은 좀 이런 거부터 열심히 지적해서 우리 민심을 좀 얻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네. 욕할 게 지금 여당과 정부에 얼마나 많은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지금 피 터지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총질 잘하시는 분들은 그 험악한 말버릇을 이 정부와 민주당 욕하는 데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죠. 그때 마침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때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막 써져 나옵니다. 뭐 어쩌라고요 2탄 3탄을 막 나왔잖아요.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있었죠. 네, 온갖 가지 신기한 발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네. 수산물 수입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논의해 보는 얘기를. 맞아요.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라는 그런 발언들까지 욕할 게 얼마나 저격할 게 많은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명철회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부자진까지 싹 다. 그래서 참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분노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 합류한 우리 김효은 대변인님과 함께 3인 체제로 금요일 방송을 시작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왜 자꾸 제 체가 나오지? 일단 이제 제가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이나 효과, 김효은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더 유쾌상쾌한 금요일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우리 서민 교수님과 김효은 대변인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대변인님 오늘 방송 같이 셋이서 해봤는데 좀 어떠세요? 네, 입에 물려있던 재갈이 확 풀리는 느낌인데 저 왜 이렇게 사이다를 마신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방송하시더라고요. 예, 저 사실 정말 말을 하러 왔는데 쏙쏙 이 귀에 너무 잘 들어오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화병이 낫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고 갔던 첫 방송이었습니다. 전 그것도 있고 전 대변인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셔서 전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 현장 목소리를 두 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다른 거보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 계시는 병원까지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그곳의 네. 소식을 전해주셔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다행이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금요일마다 3명이 호흡을 더 잘 맞춰가면서 더 재미난 방송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금요일에 이제 김효은 대변인도 있다라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행동하는 멸콩천사, 후원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저 월요일 방송하시는 고성국 박사님 추월하는 겁니다. 오. 아니, 네. 최대 목표고. 아니 갑자기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목표는 서울대야? 올 1등급이야? 이런 느낌이죠, 왜? 그 목표는 서민 교수님 개인의 목표다. 개인의 목표. 저희와 무관한 개인의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아까 8,500분까지 봐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불금 퇴근길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5시 반에 준비된 특별 인터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특별 인터뷰 토요일, 일요일 5시 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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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거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요정인 김다연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 원 상당의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1004명, 멸콩1004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링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요정 김다연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